요즘 한참 고추 겨순 따느라 바쁘시기죠? 그런데 분명 겨순도 제때 따줬는데 왜 우리 밭 고추는 탄저병이 더 빨리 오는 걸까요? 겨순 제거까지 했는데 왜 며칠 뒤부터 고추가 시들기 시작하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밭은 멀쩡한데 우리 밭만 칼라병이나 품 마른병이 빠르게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사실 많은 농가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병이 들어오는 건 단순히 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겨순을 제거하면서 만든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순은 병을 줄이기 위해 제거했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농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농촌진흥청 자료를 바탕으로 겨순 제거 후 왜 병충해가 급증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고 장마철 탄저병과 칼라병, 품마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처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10분만 보시면 장마철 병의 예방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재배지침서를 보면 고추 겨순 제거 작업은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고추 입장에서는 작은 외과 수술과도 같은 스트레스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고추 줄기와 잎 표면에는 병원균 침입을 막아주는 얇은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를 큐티클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추 표면을 감싸고 있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겨순을 꺾거나 가위로 자르는 순간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생살이 드러난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 피부가 벗겨진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전문이병이나 품마른병 같은 병원균들은 스스로 단단한 줄기를 뚫고 들어가는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상처는 병원균에게 가장 쉬운 침입 통로가 됩니다. 특히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 튀게 되면 토양 속 병원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 줄기 안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칼라병으로 알려진 토마토 반점 위 조바이러스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즙액 전염이 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즙액 전염이란 병든 식물의 수액이 손이나 작업 도구를 통해 다른 식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밭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가 한 폭이라도 있다면 그 고추를 만진 손이나 가위로 다른 고추의 곁순을 제거하는 순간 건강한 고추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한 작업이 오히려 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곁순 제거 후 생긴 상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과수원 관리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농가에서는 전지 작업 후 잘린 부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병원균 침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처 부위를 관리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린 단면 위에 보호 환경을 만들어 병원균 침입 가능성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겨순 제거 후 상처 부위를 관리해주고 줄기와 잎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황과 규산 같은 성분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유황은 상처 부위 주변 환경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규산은 줄기와 잎 조직을 보다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산, 가리는 작물의 생육과 양분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붕수와 몰리브대는 생육 과정에서 필요한 미리양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추는 약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겨순 제거는 이슬이 맑은 날 오전이나 낮 시간에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있는 동안 상처가 자연 건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황 계열 자재는 고온기 한낮보다는 해질녘에 살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방아다리 아래쪽 줄기와 밑동 부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튀어 오르기 때문에 멀칭 비닐 주변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가 자주 오는 시기이거나 주변 밭에서 병 발생이 시작된 경우라면 등록된 전문 살균제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황도 필요하고 규산도 필요하고 인산, 가리도 필요하고 붕소와 몰리브덴 같은 미량 요소도 필요합니다. 이걸 각각 준비하고 따로 살포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성분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형태의 자재를 찾는 농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리황도 그런 목적에 맞춰 개발된 제품입니다. 가리황은 유황과 규산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인산, 가리, 붕소, 몰리브덴까지 함께 함유한 제품입니다. 겨순 제거 후 상처 부위 관리에 활용되는 유황, 줄기와 잎 조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산, 생육에 필요한 인산, 가리, 그리고 붕소와 몰리브덴까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순 제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처 관리뿐 아니라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 자재를 각각 준비하는 대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리황의 특징입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리황의 성분표와 사용 방법, 희석 배수, 실제 사용 사례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겨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난 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발생한 뒤에 잡는 것보다 들어오는 길을 먼저 막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상처 관리 방법을 활용하셔서 장마철 탄저병과 칼라병, 풋마름병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사 지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실제로 겪고 계신 병의 문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품 정보와 상담 문의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